이제 아우디 네. 이트론 GT. 네. 네. 이거는 그냥 타이칸하고 똑같아요. 네. 네, 출력 강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타이칸만큼은 안 되지. 네. 타이칸은 560이니까. 부스터 걸었을 때. 네, 460이 원래 정출력이고, 560, 이것도 정출력으로 봐야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터도 최고 속도가 2단에서, 차례로 보죠. 전고가 타이칸에 비해서 좀 높네요. 네. 네, 타이칸이 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 2.34톤, 네. 휠베이스가 2,900, 네. 공기저항계수 0.24. 조금씩은 이제 타이칸보다, 조금씩. 성능면서 약간. 네. 네. 타이어 제어는 275-4519, 그 다음에 외경이 730, 출력 범위가 5,000rpm에서 14,500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회전수가 14,500까지 올린다는 얘기죠. 네. 타이칸이 15,500까지니까 조금 내렸어요. 듯한 느낌이죠. 네. 네. 왜냐면 형님을 이길 순 없지. 그렇죠. 가격도 싼데. 자, 그 다음에 최대 토크 범위가 0에서 4,000rpm이고요. 네. 배터리는 93.4. 네. 요 그렇습니다. 넷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전비는 비교를 안 해드릴게요. 네. 자, 1단 기어와 2단 기어에서 속도를 변속비를 달리하고 있는데 네. 1단 기어비가 15.56대 1 타이칸하고 똑같아요. 네. 2단 기어비도 8.16대 1. 똑같습니다. 네. 타이칸 같은 경우 260이니까 네. 딱 1000만큼, 1000rpm만큼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다 똑같은데 RPM 제한하고 출력 좀 제한하고. 이트론 GT는 RS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는데 RS 버전이 출력이 475kW입니다. 최고속이 250이에요. 그리고 일반 버전은 390kW, 최고속이 245. 타이어 외경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RS 버전이 약간 커요. 자, 그 다음에 제로백은 RS가 3.3, 일반이 4.1. 일반은 약간 좀, 전반적으로 타이칸에 비해서 약간씩 출력, 그리고 최고속, 제로백, 이런 것들이 조금 뒤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RS가 336km, 또 일반 버전이 462 환경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하실 때 타이칸의 염가 버전, 염가라고 하기엔 좀 비싼데 타이칸이 좀 비싸다. 네. 포르쉐가 좀 그렇다 하면은 아우디 이트론 GT를 사면 그 맛은 낼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주행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뭐 공차 중량이 좀 아쉬워요, 이게. 그렇죠. 네, 아쉽고 그다음에 모터가 어떤 분들은 이제 듀얼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출력을 구현하는 게 최고 기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어에 하나만으로 고출력 하는 게 최고 기술이고 두 개로 나누면 떨어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싱글 터보 ARB를 큰 빅 터보를 넣는 게 좋은 기술인가요? 트윈 터보를 넣는 게 좋은 기술인가요? 트윈 터보 더 어렵죠. 왜 그거를 두 개로 나누면 더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같은 차축에 모터를 소형화, 컴팩트화하고 고효율로 해서 두 개를 넣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하나를 큰 거 그냥 땅 집어넣는 게 어려울까? 두 개 조합시키는 게 더 어렵죠.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뒷자리에 손실이 없이 넓은 공간이 나와서 한 모터 가지고 만약에 컴팩트하게 공간도 다 잡아낼 수 있고 주행거리, 효율 다 잡아낼 수 있으면 싱글 모터가 우수하지.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우수하다고 사용하시면 안 되지. 그건 마치 내 터보 차저가 빅 터보 들어가 있는데 야 요즘 트윈 터보 그거 다 허접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좋은 엔지니어링이 우수하다. 더 주행거리가, 출력이, 공간 활용성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기술이면 싱글 모터가 그렇다면 싱글 모터가 우수한 거고 그렇죠. 트윈 모터가 우수하면 근데 지금 뒷차축에 싱글 트윈하고 보면 뒷차축 트윈으로 들어가 있는 테슬라가 더 효율이 좋잖아. 그럼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한 건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으니까 하나로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로 해서 똑같은 효과가 안 나오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 모터는요, 유도 기전력의 특징이 저부하 구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터 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그래프가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 모터 제어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얘기하면 그거 핵심을 안 해? 이렇게 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왜 부하가 안 걸리는데 효율이 떨어져? 이거 이해 진짜 못하시거든. 근데 전자기 유도가 그래요.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야 효율이 높아져. 근데 50% 이상의 부하에서 효율이 제일 높아요. 공학은 원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아, 듀얼을 그래서 쪼개는구나. 그럼 두 개를 쪼개는데, 허접한 거 두 개가 아니라 쓸만한 모터 두 개를 한 차 축에 집어넣고, 거기서 전비를 이만큼 그렇죠. 뺏으면, 이게, 이렇게 결론 내리시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S로 가겠습니다. S는 좀 특징이 있죠. 일단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얜 패스. 얘는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사신다 그러면 하셨어요. 어쨌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장이 4902, 그 다음에 전폭이 1976. 아이, 크다. 전고가 1629. 공차 중량이 2620. 얘가 1등 찍을 기세인데. 2.6톤, 네. 1.6톤이 넘어요. 네. 아니, 4,900이 겨우 넘는데, 딱 4,900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차 무게를 거의 안 줄여냈다고 보여지네요. 휠베이스 2928. 자, 타이어가 285-4520입니다. 네. 타이어 직경도 되게 큰 거 쓰네. 제 765. 네, 765. 최대 출력은 370kW, 503마력 정도 되네요, 저거. 페아데스티 학계로. 정출력 범위가 5,000에서 13,000. 타이어가 이렇게 직경이 크니까. 네. 그리고 너무 안 쓴다. 그죠. 인간적으로 너무 안 쓴다. 남들 모터 다 최소한 15,000 이렇게 쓸 때 10% 이상 안 쓰는 거죠. 2세대 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3세대로 하면 바로 이 전세대 모터를 쓴 겁니다. 지금, 네, 요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미쳤어, 왜 이래? 그러니까요. 973Nm?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톤이나 되는 차를 초반에 가속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율적으로 지금 아우디 GT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우디 네. GT가 출력은 더 높은데 네. 최대 토크는 거의 230Nm, 230Nm면 차 한 대 나오겠네. 그렇죠. 차 한 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 그 엔트리 아주 이런 차가 거기다가 배터리는 이제 93.4인데 네. 자 한번 보시죠. 정토크 구간이 이제 시속 63km까지고 정출력 구간이 80에서 204. 네. 그 이게 무슨 차이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붙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205부터 늘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지금 출력 RPM 범위가 5,000에서 13,000 RPM인데 네. 13,000 RPM까지는 제출력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거지. 210까지 올라가는 그 13,400 RPM, 400 RPM 동안은 쭉 빠진다는 쭉 얘기죠. 빠지는 거지. 네. 자, 일단 기업비가 9.2대 1인데 네. 괜찮은 비율이긴 해요. 네. 평균적인 비율인데 이게 타이어 외경을 생각해 보면 네. 조금 더 요거는 낮게 써도 괜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속을 생각을 해서 더 낮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속이 210. 그러면 이제 13,000 최대 RPM은 조금 더 넘네요. 네. 계산해 보니까 14,407. 그렇죠. 그래도 이게 좀 자, 그 다음에 출력당 무게 비율 당연히 좋을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제로백이 4.5초. 그러니까 공차 중량 생각해보면 제로백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이걸 뽑으려고 했던 거야. 이걸 뽑으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6.7초나 되고 네. 한참 늘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주행거리 보니까 환경부 인증이 268km예요. 아, 안타깝죠. 이게 맞나? 왜 이럴까요? 이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고 네. 이게 트라이 모터란 말이에요. 네. 처음 시도하는 트라이 모터인데 아마 처음 시도를 하면서 기술의 어떤 최적점이라든지 효율 구간에 대한 조율이 네. 처음 하던 거다 보니까 출력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최대 토크가 네. 너무 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량화가 안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Y처럼 그러면 크게 비교를 한다고 해도 2.2톤이면 네. 경량할 수 있잖아요. 400 덜어내면. 그렇게 되면 최대 토크를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그렇죠. 최대 토크를 한 700 정도만 네. 써도 제로백이 4초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최대 토크를 그만큼 줄여내면 14,000, 15,000까지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전기 모터를 15,000까지는 쓴단 말이에요. 네. 15,000대까지는 폭스바겐 그룹도. 네. 그럼 거기까지 올리고 전반적인 효율을 증대시키게 되면 전비가 더 나올 수가 있다고요. 최대 토크를 줄여낸 만큼 회전수를 많이 써서 효율을 높이는 만큼 한 15% 정도는 늘릴 수가 있는데. 아우디 GT하고 비슷하게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전비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원부터 설계부터 안 되니까 나머지가 수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네. BMW도 운전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50대 50이라는 무게비 때문에 기본을 지키려고 막 혈안이 돼 있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전기차나 뭐 어떤 자동차에서는 전비든 뭐든
무게를 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그 기본에 어긋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연차 설명할 때 제네시스 G80 4기통 터보 네. 관련해서 왜 BMW보다 맛이 떨어진다, 네. 왜 스포츠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4기통에 사륜이 걸려있는, 엑스드라이버가 걸려있는 5시리즈의 같은 대응하는 모델이 네. 95kg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시리즈가 95kg이 G80보다 더 가벼워. 거기에서 오는 무게의 이점 때문에 더 날카롭고 더 스포츠성에 있어서 착착 소리가 감기는 맛을 준다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이런 평가를 한 거란 말이지. 400kg는 극복 못해요. 못해. 넘사예요, 넘사.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야? 만약에 이런 여러분들 그래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몰라서 우리보다는 잘하는데 같은 엔지니어들끼리 줄 세워놔야지. 같은 엔지니어들끼리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그 엔지니어들에게 시간만 충분히 허용해 준다 그러면 만들어내요. 그런데 기술은 시간 싸움이고, 그렇죠. 기술은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안 되는 업체들은 뭘 해야 돼요? 일단 있는 거 조합해서 만들어내야지. 조율을 해놔야 되고 표가 안 나게 해야 돼. 그러려니까 그 다음 데이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네,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다 꼬이는 거야. 첫 네. 단추에서 꼬이니까 지금 위에서 꼬이니까 단추가 다 안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니까 살 거야라고 하신다면 안 말리겠다. 더 얘는 얘기하면 좀 잔인할 것 같아요. 아우디 이트론 Q4 40 한번 넘어가 보죠. 네. 4588, 1865, 네. 1632, 그 다음에 공차 무게가 2050이네. 네. 드래그 코에피션트 0.28, 타이어 255019, 네. 그 다음에 타이어 사이즈에 비해서 큰 거 쓰네. 네. 738을 씁니다. 최대 출력이 150kW. 이거 완전 코나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모터는 그런데 좋은 거 써요. 네. 모터는 출력 범위가 4,700에서 16,000rpm까지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310Nm, 최대 토크 RPM 범위가 0에서 4,500, 배터리가 82, 요거 그렇습니다. 네. 넷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요. 네. 정토크 구간이 시속 48km까지고 네, 네, 네. 정출력 구간이 50에서 170일. 네. 발표치 최고 속도는 160이네? 네. 그러니까 정출력 구간 이것도 다 안 쓰네. 그렇죠. 그것도 다 안 네.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전비를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160이면은 이것도 최하 수준인데? 왜 아우디인데 이렇게 놨을까? 그 다음에 일단 기어비가 무려 12.99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출력이 낮으니까 기어비를 세게 걸어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지 제로백이 네. 그 다음 한 8초대를 찍거든. 가속하는 느낌이라도 받는 거죠. 그렇죠. 제로백이 8.5초인데 그것도 이나마 이 비율을 썼네. 네. 자, 사이즈를 보니까 이제 이거 MEB 폭스바겐 전기차 소형에서 준주전까지 쓰는 거 쓰는데, MEB가 이제 MQB를 전기차 플랫폼으로 모디파이한 거예요. 네. 완벽하게 개발한 게 아니라 적합하지가 않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1764밖에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내연차 포맷이거든. 내연차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된 공간을 활용을 제공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너무 낮춰놨어. 네. 그리고 출력을 낮춰놓다 보니까 얘도 이제 공차 중량이 요 정도라 그러면 1.8톤대에 돼야 돼요. 그쵸. 4588이면. 그리고 출력이나 요 듀얼 모터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2톤이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200kg 정도가 지금 전용 플랫폼을 쓰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EB 플랫폼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얘들이 왜 다 버리고 제2호까지 다 버리고 타이칸까지 다 무료화시키고 SSP로 가는지가 이 수치에서 나오는 네.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속 160km밖에 못 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최대 모터 회전수가 14,949. 회전수는 괜찮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경량화를 제대로 잡고 모터 효율만 잘 잡으면 중간은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왔는데 플랫폼이 안 되고 경량화가 안 되니까 네. 다 어려운 거지. 지금 이게 좀 보시면 한 300kW 넘는 것들은 네. 300kW 400마력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0몇십은 그냥 다 나와요. 출력이 힘이 딸려서 속도를 못 낸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150kW 200마력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출력이 딸려서 14,9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모터 자체는 16,000까지 쓸 수 있는데. 그죠? 응? 네. 그러니까 이게 얘는 드래그 리미티드 된 진짜 지가 아무리 애쓰를 써도 안 되는 최고 속도인 거고. 네.
이제 다른 차들은 막말로 종감속비를 좀 바꾸면 최고속도 올라가는 차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아우디도 사실은 전기차 기술에 대한 핵심을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네. 수치에서 보여지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네. 요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WLTP 그 수치밖에 없으니까 환경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자, 아우디 이트론 Q4 50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는 다 같고요. 공차 중량이 85kg? 네. 85kg 증가를 했네요. 모터목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죠. 앞에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출력이 강하지 않고 작은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 모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무게가 더 증가를 하는데 한 80kW짜리, 네, 70kW짜리. 지금 네, 그 정도 모터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정도 들어가는 네, 모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요 정도 모터인데 생각보다는 무게 증장이 좀 많이 일어나네요. 근데 아무래도 네. 이제 모터가 들어가면 드라이브 샤프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따라 붙는 것들이 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사이즈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한 1.9톤대가 나와야 맞는 무게인데 대략 200kg 정도가 더 지금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아이오닉 5보다 또 EV6보다 좀 작은 사이즈고 네. 휠베이스도 상당히 작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최대 출력이 220kW대니까 EV6에 비해서 거의 한 19kW 정도가 떨어져요. 네. 정출력 범위는 같고요. 최대 토크는 460Nm. 요것도 EV6가 605인데 좀 네.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쭉 특징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모터 출력을 살짝 높이니까 네. 감속비가 11.54로 좀 조금 낮춰도 되고.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네. 최고 속도를 180까지 조금 올린 거죠. 기어비가 내려가니까 네. 속도가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최대 회전수는 비슷하게 씁니다. 네. 자, 그다음에 RPM 100km 도달시 RPM도 조금 떨어지고 제로백이 6.2초. 이 6.2초라는 수치는 약간 좀 부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부정확한 이탈릭체로 제가 바꿔놨어요. 네, 이거 맞나 이런 싶은 의심스러운 숫자는. 네, 근데 이제 보통 국내에서 비슷한 사이즈가 좀 더 크고 네. 약간 출력이 높은 차들보다 1초가 느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고속은 180km까지 나고요. 주행거리는 이거는 환경부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MW iX3. 네. 이거 저희가 다뤄드린 적은 없는데 네. 얘가 얼마나 좀 한심한가. 잠깐 보겠습니다. 4734. 네. 이 GV70하고 거의 네. 비슷해요. 네. 동급입니다. 네. 전폭은, 전고는 살짝 길고 전폭은 살짝 좁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전고가 살짝 높고요. 높죠. 네. 그 다음에 무게는 20kg 차인데 네. 이게 얘는 싱글 모터예요. 네. 그리고 전륜 쪽에 비슷한 출력을 맞춘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도 주행거리를 맞춘다 그러면 모터에서 지금 i4가 전륜 모터 들어가고 이것저것 해서 150kg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얘도 그렇게 작고 그 다음에 얘가 배터리 용량으로 344니까 듀얼 모터를 걸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네. 300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용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겠죠. 그러면 200kg은 여기서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럼 2.4톤이 되는 겁니다. 자, 드래그 코에피션트 0.29고요. 타이어 245-5019를 씁니다. 외경이 728. 네. 최대 출력이 210kW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V70하고 비교를 하면 150kW가 떨어져요. 네. 이 부스트가 사실은 정출력이라고 봐야 돼요. 포르쉐 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인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마력 떨어지는 건데, 네. 200마력이 떨어지고 최대 토크는 300Nm. 그러니까 차 한 대가 빠진다, 코너 한 대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정출력 범위가 6,000에서 17,000 RPM까지인데, 네. 지금 최대 회전수는 14,581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터 스펙은 17,000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힘이 딸리니까. 네. 왜냐하면 정출력을 낼 수 있는 이 범위가 정출력이라고 해도 네. 여기에서 최고속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럼 14,581소부터는 의미 없는 회전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완수는 숨어있는 회전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토크 구간이 62km까지 시속, 그 다음에 정출력 구간이 74에서 210, 최고 속도가 이게 180이에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정출력 구간에서 좀 더 듀얼 모터 걸어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 210까지는 어쨌든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아껴서 조심조심해서 세팅을 했는데 주행거리가 344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또 배터리 늘려 위에 앞에 이제 전륜 모터로 출력 걸어 그러면은 무게는 200kg 이상 증가하고 그러면 또 무게 증가했다는 전비 효율은 또 떨어지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가성비 떨어지고, 이 감속비 11대 1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경량화 못 잡고 모터 효율을 못 잡으니까, 이것도 수치가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GV70 같이 비슷한 가격대에 이게 스타트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더 싸고 네. 옵션 맞추면 한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에요. 어떤 분은 막 프로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프로 기준으로 하면 iX40 수준으로 올라가요. 얘랑 비교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옵션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동급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출력이 200마력이 차이가 나고 제로 100은 6.8초 대 4.1초란 말이에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제로 100 2.6초에 200마력에 최고속이 55km가 차이가 나는 건 어나더 레벨의 차인데 지금 같은 가격대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경량화서부터 뭐하는 이것도 같이 내연 기반인데 네. 어떻게 듀얼 모터를 걸고 주행거리도 더 나오고 그렇죠. 출력도 200마력이나 높은데 공차 무게가 똑같냐고. 그러니까 200kg의 차이가 난다는 거야. 테슬라랑은 400kg의 차이가 나고 현대랑은 200kg. 근데 현대는 이건 내연차 기반이니까 같은 이 조건인 친구들이 거죠. 플랫폼으로 100kg을 더 덜어낸다고 치면 네. 플랫폼화 시키면 한 그 정도 덜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300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BMW도 우리도 플랫폼 할 거야. 그래도 역시 200의 차이는 야, 그 내연차 시절에 100kg 차이 못 줄인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젠 200kg 차이는 예전에 제네시스 G80 처음 나왔을 때 네. 5시리즈에서 100kg 진짜 무겁잖아요. 무겁죠. 야, 이 현대가 철판 기술이 없다 이거. 없다. 막 해서 온통 야단치고 막 했잖아요. 야단쳤지. 역이 된 거예요. 반대로 완전 반대로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정리한 것들은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 모델별로 아우디, 네, 네. 아우디의 이게 출력, 토크와 출력이 유지되는 네. 정토크, 정출력 제어 구간의 그래프입니다. 네, 네. 요거는 높고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우디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일 기형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이트론 S예요. 네. 이건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네. 토크 엄청 올라가고 RPM은 확 줄여 쓰고. 네. 네. 그 다음에 가장 괜찮은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그래도 이트론 GT네요. 네. 요건 뭐 가격이 비싸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트론 Q4는 너무 출력 쪽에 힘이 약해. 네. 그러니까 효율 구간 쪽으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전기차로서 이거 성능 포기하고 타야 되는 차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네. 모델 3, 모델 Y 그래프가 너무 재밌어. 네. 보시면은요.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3 퍼포먼스를 보시면은요. 출력이 똑같으니까 이게 곡선 구간이 서로 겹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모델 3 퍼포먼스의 토크가 약간 낮고 네. 모델 Y 퍼포먼스는 토크를 살짝 올려놓고 RPM 구간에서 역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스포츠성에 맞춰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역동적으로 타려면 모델 3가 맞아요. 네. 그리고 모델 Y는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든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래프를 토크를 살짝 높여놨지만 효율 중대 구간은 줄였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네. 야 이거 모델 Y 퍼포먼스를 네. 모터를 튠하지 말고 네. 차라리 종감속비를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그러려면 또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또 만들어야 되거든. 감속비 또 만들어야 되거든. 종감속비를 살짝 바꾸면 이 그래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종감속비 바꾸면 똑같은 그래프 되는 거예요. 이런 돈에 미친 엑스들. 하여튼 이 규격화하는데 이놈들이 한번 맛을 보고. 에휴. 하드웨어에 돈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럼 가격은 왜 계속 올려? 아, 그래요? 올리고서 그러니까 종감속비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맞잖아. 그럼 좀 맞춰주지. 그거 앞으로 좀 맞춰주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모델 Y가 진짜 요게 웃기는 그래프예요. 요물이에요, 요물. 요물. 네, 네. 이런 요물. 이게 토크 확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RPM 효율, 네. 정토크 효율 구간도 줄여놨어요. 네. 이건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요 구간이 뭐냐면 네. 항속 걸었을 때 최고로 전비가 잘 나오도록 네. 한 세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비 안 좋은 부분을 확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봐. 내가 이 위로 간다 그러면 확 이거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프가 이 토크 강력한 발진 이런 쪽에 조금 더 운전 습관이 있어? 그래서 위쪽으로 간다? 그럼 전비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난 출력. 난 달리고 싶어. 그래서 여길 좀 증가해서 이걸 영역을 비중으로 둔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만 놀아 라고 한 거예요. 제조사가 예, 예. 세팅한 그대로 나가지 마. 그러면 51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위로 시도한다. 옆으로 삐져나가는 네. 순간 네. 511은 안녕히 계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비가 들쑥날쑥한 게 테스트하는 사람마다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델 Y 롱 레인지보다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 쪽이 더 좋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우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현대 기아가 요즘 왜 얘들이 네. 갑자기 이뻐 보이냐면 그래프가 이뻐 보이니까 이쁜 거죠. 자 보세요. EV6 GT와 네. 이 GV70, GV60이 네. 그래프 형태가 똑같아. 똑같아요. 높이만 달라. 네. 그 출력은 다르니까 높이가 다른 건데. 높이만 달라. 마찬가지예요. 이게 엔지니어링에서는 네. 제일 이상적이라니까. 근데 현대기아가 이런 친구들이었나? 이렇게 일관성이 있었나? 그러니까요. 자, 심지어는 EV6까지도 그래프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물론 EV6는 좀 아쉬운 게 이 정출력 구간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회전수를 16,000 정도까지만 쓰면 좋겠어. 근데 14,000대를 쓰니까 14,300을 쓰니까 정출력 구간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요게 네. 한 10% 정도 가면 진짜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EV6하고 아이오닉이 같은 그래프거든요. 네. 그 다음에 GV60이 후단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 전에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 만약에 한 1, 2년 있다가 네. 모터 업데이트 받으러 오세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으러 오세요 하고 늘려줄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야, 아우디 그래프랑 보시면 대환장 파티야, 얘들은. 아우디. 얘들은 기준이 없어. 왜 기준이 없는 줄 아세요? 경량화, 모터 효율, 전비, 네. 소프트웨어 못 잡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딱 비교해봐도 수치는 얘는 비효율적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EV6하고 아이오닉 5만 정출력 구간의 효율, 성능 효율만 더 늘리면 네네네. 얘네들은 그냥 판박이에요. 네. 그냥 모델에 따라서 그대로 비용적으로 쭉 늘어나고 최선을 쭉 다해서 줄어드는 거야. 모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워를 좀 늘리는 식으로 약간만 부풀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장난질 안 친 거죠. 이건 뭐냐고. 아우디는 약간 좀 혼란스럽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퍼포먼스를 우리가 추천하냐면 얘네들은 뭘 사더라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맛을. 레시피가 똑같아. 그러니까 현대는 레시피가 좀 달리 작용을 하니까 그게 비율적으로 줄어드는데 얘는 구간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 방향은 다르고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테슬라 이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좀 더 높은 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두 제조사를 놓고 두 지향점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냐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의미가 없고 도달되어 있는 높이가 누가 더 높냐 하고 봤을 때 테슬라가 지금 더 높으니까 이 친구들이 더 앞서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도 나쁘지 않아. 네. 이쁘죠. 네. 모델 Y가 조금 웃긴다 근데. 그러니까 롱레인지가 조금 안습이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네. 아우디 이트론 GT, 그 다음에 기아 EV6 GT, 네. 그 다음에 GV70, 네.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 나름 이제 센 차들만 모터를 특성을 모아놓은 거예요. 특성을 모아놨어요. 네. 모아놓고 보니까 일단 그래프상으로 GV6 GT가 가장 네. 괜찮아요 그래프가. 가장 높은 네. 토크를 쓰면서도 가장 높은 RPM까지 쓰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요게 드라곤이 출동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모델 S 플레드가 출동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리고 EV6 GT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고만 하세요. 네, 네, 네. 그렇다. 네. 나오면 이제 요거는 여기에 따른 저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아우디 이트론 GT가 그래프가 어디가 있느냐를 네. 보셔야 파란색. 돼요. 네, 네. 파란색이니까 이 출력 구간에서 제일 짧아요. 짧은 거. 제일 네. 짧아요. 여기에만 집중하셔서 이 독일 기업에서 가장 공들인 모델이 지금 최고의 기술력이 투입된 모델이 아닌 그 중간 모델도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허덕이고 있다. RPM도 네. 많이 못 쓰고 토크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를 보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곡선을 보여주는 게 EV6 GT고 네. 가장 변태가 S. 아우디 이트론 S예요. 요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동력 성능만 놓고 보면 망작에 가까워요. 실험작? 네. 이런 곡선이 독일차에서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게 하나 때문에 그 기본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자, 모델 Y. 저희가 생각보다는 모델 3보다, 네. 좀 공격적인 세팅이 좀 덜하네요. SUV다 보니까. 그리고 모터 회전수나 정출력이 유지되는 구간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으니까 누가 SUV를 뭐 모델 3처럼 타나 그 관점에서 맞고요. 모델 Y 롱레인지는 경비가 들쑥날쑥하는 게 미국 환경에 크루징 환경에 몰빵을 한 거고 네. 아마 우리나라와 같은 운전 습관에서 측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511보다는 400 한 중반대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 구간과 토크 구간을 오가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우디 GT, 이트론 GT는 리틀 타이칸이다. 네. 좀 저렴한 타이칸이다. 네. 아우디 이트론 S는 그냥 잊어버리시라. 네,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지라고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우디 이트론 Q4는 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다지 효율이 극대화될런지는 이제 환경부 주행거리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네. 네. 이 성능적인 만족도는 프리미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휠베이스 비율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리고 공차 중량을 한 200kg은 줄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SSP 플랫폼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니까 요거는 뭐 아우디가 좋고 그냥 약간 전기차도 하차감을 원하신다 그러면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iX3는 그냥 이것도 좀 안습이죠. 중국에서 열심히 판매하시고 네. 그 다음에 EV6 시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거 저는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이야. 그 다음에 현대 기아의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서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보다 이 방향이 좀 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좀 더. 테슬라는 너무 하나 가지고 다 해먹으려고 그래. 이게 돈을 너무 안 쓰려고 그래요. 감속비만 바꾸면 모델 3하고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은 테슬라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현재까지는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차나 유럽차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경량화부터 비롯해서 모터 효율성부터 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떨어져 있고 브랜드만 앞서 있네요. 이것도 중요하지. 네. 오늘 정보는 뭐 여기에서 대충 말씀드리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